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방법,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아주 큰 시장이 도래하는 그러한 태동기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의 그러한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요 지하철 주식 이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처럼 지하철을 탑승할 때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탑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고 비집고 들어가다가 탑승을 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탑승을 하고 난 뒤에 살펴보면 주가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시장에 이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요 지하철 주식 이론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텅 빈 지하철에 탑승을 하라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B3에서 A1까지 요 구간이 바로 우리 코스피의 박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피가 전체를 크게 놓고 봤을 때 10년 동안의 이 박스피다. 이 박스피라는 것 정말 역겨운 시장이죠. 너무나도 역겨웠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겨웠던 시장 이후에는 반드시 폭등장이 오고야 만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99.9% 확신을 합니다. 반드시 폭등장이 오고야 만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3에서 A1의 우리 시장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포를 안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를 안고 매수를 하는 시장이다. 공포를 안고 매수를 하는 시장이다. 굉장히 B3에서 A1에서는 너무 안 좋다는 소리만 많이 들립니다. 실적이 안 좋다. 엄청나디 어렵다. 업황이 어렵다. 온갖 소음이 들리죠. 하지만 기업이 멀쩡하고 잠시 OMR 카드를 1등하던 학생이 마킹을 잘못해서 3, 4위로 밀려났을 때 그러한 학생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또한 테마의 주에 있어서 테마주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테마가 형성되기 이전에 사고 가만히 공포를 안고 삼아두면 결국에는 테마가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장의 100년 역사 동안 결국에는 역발상적으로 지하철 이론처럼 B3에서 A1에 그러한 공포를 안고 매수를 하면 결국에는 지하철에 사람들이 몰려가듯이 A2, A3처럼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좋다고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우려감으로 사람들이 그 공포의 한상에 깨어나면서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경계를 하면서 A3 거래량이 대폭 증가할 때 어느 정도의 머리에 파는 것이 아니라 어깨 부분에 욕심을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요 어느 정도의 어깨 부분에서 머리에서 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깨 정도에서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도를 하면 결국에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개미들은 A3, B1에서 가열권 너도 나도 좋다고 할 때 대세 상승장 생각나시죠?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과도한 대세 상승장, 은행에서 너도 나도 펀드 가입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는 A3, B1이다. 하지만 지금은 B3에서 A1 텅텅 비어있는 지하철에 역겨운 시장 이후에 10년의 그 박스비 이후에 폭등장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연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중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행운은 긴 불운을 겪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반드시 폭등장이 오고야 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폭등장을 16년씩이나 어떻게 보면 기다렸고요. 정말 큰 베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단연코 틀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 주식시장 자체의 큰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 예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만 예측이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삼성 SDI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이전에 사드의 그 공포로 대놓고 보복으로 75,600원까지 빠지는 요 8만원, 9만원대에 우리 회원들에게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사드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너무 대놓고 보복이다. 결국에는 진득하게 소신 있게 투자하는 사람은 이기고야 만다라고 카페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26만 원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나 주었는데요. 결국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요 지하철 이론처럼 B3 A1의 이러한 구간처럼 B3 A1의 구간처럼 너무 실적이 안 좋고 외부적인 변수로 아주 악재의 소리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종목이 됐을 때 사고 진득하게 보유하면 결국에는 수익을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상식에 근거한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력을 많이 키워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테마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제가 뭐 추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종가의 한 종목 드렸던 종목이 바로 2,000원대에 좋은가 사람들 기업이 나쁘지 않고 테마주에 있어서 대북 관련주가 형성되기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조언을 드리고 이 종가의 조언을 드리고 주가가 가지 않았어요. 뭐 옆으로 굉장히 행보하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언제 가요 얘기를 했던 너무나도 끔찍한 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 한 달 조금 넘게 이후에 결국 테마가 형성되면서 2,000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결국 9,000원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주로 할 때도 기업이 나쁘지 않고 그러한 기업이 하는 것이지 뭐 동전주 잡주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요 조언을 드린 다음에 B3 A1처럼 테마주에 있어서 형성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너무 눌림 하지만 현재가상의 세력들이 계속 담고 있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신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9,000원까지 주가가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중간에 옆으로 행보하면서 고가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들고 가시라. 결국에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질 때 어느 정도의 분할 매도, 이익 실현 이러한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지 자꾸만 5만 가지 샀다 팔았다 단타 뭐 이래서는 뭐 그러한 문은 너무나도 작다. 성공의 문은 너무나도 작다. 하지만 그러한 길로 가고자 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지만 저는 단연코 투자적인 마인드로 진득하게 B3 A1처럼
텅 빈 지하철에 탑승을 하셔라. 텅텅 비어있는 지하철에 탑승을 하셔라. 그러면 반드시 돈을 벌고야 만다. 라고 저의 16년 동안의 그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근력이 작아서 마음의 근력이 현저히 부족하셔서 조금 많이 채우셔야 되는데 부족하셔서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결국에는 너무나도 바닥권이다. 외국인들이 사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면서 225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적인 관점이라면 결국에는 2335포인트 요 장기 평선의 마지막 매물대 요러한 2333포인트 요 라인만 돌파를 한다면 주가는 아주 추세의 상승의 가속화가 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중국 상해가 좀 떨어졌죠. 하지만 잠시 조정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한다면 정말 쭉쭉쭉 가는 그러한 추세의 강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더라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라면 그냥 월봉을 보면 그냥 편합니다. 그냥 하방에 대한 부분보다 상방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한 그러한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장이라는 것은 시계추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계추라고 하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러한 시계추 좌우로 왔다 갔다리 하는 시계추가 있죠. 그러한 시계추와도 모습처럼 시장이라는 건 왔다리 갔다리 웨이브를 막 합니다. 그러한 것은 조울증 환자처럼 조증과 우울증을 보인다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단기에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멀리 보면서 투자할 때는 굉장히 좋은 현재의 시장이라는 점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시리베모는 말을 했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전체 시장과 그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된다. 현재 상황에서 추세를 파악하는 것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 밀레니엄 버블의 역사 그 신고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932포인트 요 돌파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온갖 두려움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상해 증시가 하락한다. 트럼프의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합의안이 어떻게 도출되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냐, 온갖 소음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돈 버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거에 눈과 귀를 막는다는 거, 주식 투자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것에 눈과 귀를 막아야 합니다. 눈과 귀를 막으라고 했는데 왜 눈과 귀를 막는지에 대한 부분은 주식 투자하면서 경험을 하시면 한 5년 넘으면 알게 돼요. 그러한 거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도 초보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초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작은 금액으로 하시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 멀리 보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932포인트 단연코 돌파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932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요 밀레니엄 버블의 꺼짐 이후 신고가가 갱신을 시작을 한다. 그러할 때 다시금 과거에 있었던 버블이 현저히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밀레니엄 버블 때 어떤 연예인은 요 고점에서 2000포인트에 아마 물렸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단연코 요러한 말씀드렸던 요러한 구간은 단연코 이러한 A3, B1 요러한 가열권 구간이죠. 그럴 때 진입을 하면 안 된다. 현재와 같이 B3, A1
요러한 구간, 요러한 아주 역겨운 시장 이후 요러한 구간대에 진입을 하는 것이 정말 온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밀레니엄 버블 때 굉장히 큰 종목이 바로 요 한글과 컴퓨터죠. 요러한 종목, 뭐 한글과 컴퓨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밀레니엄 버블 때 요러한 만 원대 구간이 뭐 액면 분할을 했지만 요러한 27만 원까지 가는 단기에 27만 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장이 만들어준다. 제시리베모가 말했던 큰 돈을 벌려면 전체 시장과 그 추세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 추세를 파악을 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개별주에 있어서 종목을 잘 급등 이전에 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간 2019년 4월 23일 오전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16년을 했지만 신라젠 주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래를 상상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신라젠 현재가 창에 살펴보고 계십니다. 현재가 창에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현재 플러스 0.31의 그러한 모습이 현재 나타나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총 매수 잔량 49,000주 가량 총 매수 매도 잔량 매수 잔량 36,000주 가량 해서 이러한 상황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계에서 5,341 요 정도 뭐 증감이 잡혔고요. 현재 뭐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강보합의 모습 플러스 0.15 뭐 0.3 뭐 이렇게 강보합의 모습을 현재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용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비율을 살펴보면 요 신용 잔고율이 뭐 아직도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 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신용이나 미수나 아니면 뭐 스탁론 이러한 것 대출을 받아서 한다던가 아니면 집 담보로 해서 뭐 대출을 받아서 한다던가 요러한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족들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뭐 대학생 분들은 혹여나 뭐 등록금을 갖고 자신이 학비를 해야 될 것을 주식 투자에 하는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미수나 신용, 뭐 스탁로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주가가 떨어지면 막 물타기 하고 싶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것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은 1000번, 10,000번 이겨도 결국에는 곱하기 0하면 0이 되는 게 이 바닥이다. 주식 바닥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절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99.9% 확신하는 종목이라도 이러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막 전화 오죠. 뭐 대출 받아라, 뭐 신용 받아라, 뭐 스탁론에서는 전화까지 합니다. 뭐 담보 비율을 뭐 몇 배까지 해주겠다. 이것은 개미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대로 이러한 신용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신라제는 조금은 걱정스럽게 개인들의 그 신용률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수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현황, 외국인들 다행스레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요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4일부터 매도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4월 19일까지 하지만 4월 22일 순매수로 잡혀준 상황, 외국인들이 요 순매수로 잡고 있는 상황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면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7.48%의 이러한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신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요 대차 요 상황을 살펴볼까요? 야, 참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도 대차를 많이 까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1조 8천억 가량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가량 되죠. 그런데 대차가 1조 8천억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박지성하고 축구에서 이기라는 거, 김연아하고 피겨를 해서 이기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엄중한 상황입니다. 요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1조 8천억이라는 것 정말 엄중한 상황이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불공정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상황은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무차익 공매도가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개인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뭔 정보력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공매도 세력 애들이 개인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개인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하이에나가 우글우글 거리면서 1조 8천억씩이나 공매도를 깐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공정한 상황이냐, 무차입을 해서 대량으로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단연코 불공정한 거래다. 요건 불공정한 상황이다. 참 이러한 부분은 신라젠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아셔야 됩니다. 또한 신라젠 그 경영진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경무회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 신라젠을 믿고 1조 6천억씩이나 때려박은 개미들이 있는데 이 개미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은 상황인데 신라젠 경영진들이 뭘 하고 있냐? 그거를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주담한테 전화를 해서 이 공매도 대책이 과연 갖고 있냐?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냐? 주주가치 제고라는 그러한 의지가 있냐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아니면 무상증자를 하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든가 어마어마한 금액 1조 6천억 넘게 때려박은 상황인데 시가총액을 볼까요? 뭐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 뭐 외국인 기관의 그 물량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개인들이 거의 80%가 넘는 다 때려박은 상황에서 뭘 하고 있냐? 조그마한 구멍가게 잘 되라고 도와주면 그 사장은 고맙다고 연신 굽신굽신 거리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상증자라도 하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도 하든가 공매도 대책이라도 강구를 하든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개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신라제 일봉 상황을 살펴볼까요? 참 이중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매도가 다시 그
수량을 늘려나간다면 참 힘든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요. 요 공매도 아주 좋은 취지의 연신 말씀을 드리죠. 요 점검 시스템 구축 시까지 공매도 금지 청원합니다. 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요러한 부분 내 재산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라도 정말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상황에서 살펴보면 요 일정 부분에 쇼크오버와 함께 수급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요 쇼크오버만 일어나면 뭐 플러스 5.39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참 쇼크오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요러한 3봉, 요 사케다의 3봉의 요 고점 신호 이후 다시 하락세, 요 상황에서 중심선 라인에서 감각 있는 애들이 공매도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세 이후 다시 상승세. 요 신라젠 제가 추정컨 때 요 상방 세력과 하방 세력이 결국에는 주가를 내리면서 수익을 얻고 주가를 올리면서 수익을 얻는 양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쉽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만원 선, 6만원 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대응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6만원 선이 깨진다면 단연코 먹구름이 끼면 우산을 챙기듯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이라는 것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응에 대한 부분 자신이 얼마 정도 감당을 할 수 있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폐사백에 대해서 신라젠 폐사백에 대해서 99.9% 확신을 한다. 이것은 무조건 성공을 한다. 임상 3상에 대해서 무조건 성공을 한다. 이거는 99.9%다. 그러면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6만원 선이 깨져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은 다른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바라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하지만 폐사백에 대해서 혹여나 99.9% 확신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은 6만원 선이 깨지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투자라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별로 저는 좋지는 않습니다. 투자라는 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얼마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고, 정글 속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글의 그 줄기를 해집고 들어가듯이 엄청난 정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홀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투자자 본인의 그 홀로 그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나 나는 신라젠의 기업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내가 정말 믿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신라젠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나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 사람마다 다르겠죠. 확신이 들지 않더라.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6만 원 선을 깨지면 본인이 판단하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은 누누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라젠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개론적인 면, 원론적인 면 이러한 부분은 뭐 제가 누누이 신라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정말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결국에는 홀로 있는 사람은 개미 투자자 본인입니다. 그 본인이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내 가슴에서 요란한 그 희망의 소리가 혹여나 들린다면 그거를 억누르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16년 동안 뭐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은 너무 좀 어두운 얘기만 하니까 저 마음도 되게 어두워지네요. 저는 뭐 사람 뭐 싫어하는 말, 뭐 사람 뭐 험담하는 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뭐 좋은 얘기만 하고 또한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제가 주식 투자를 뭘 모를 때는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생각 자체도 되게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인데도 더 배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평생 동안 할 겁니다. 정말 평생 동안 하면서 저의 삶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120세까지 살면서 정말 주식 투자를 평생 동안 하고 싶다. 단 올바르게 지금 생각했던 그 투자 원칙대로 올바르게 살고 싶다. 뭐 많게는 2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알파 에이지라고 하죠.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을 하거나 뭐 조언을 드리는 뭐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그러한 마음입니다. 회원분들의 그 자식 때까지 제가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신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대신에 그 한결같은 마음만 갖고 오면 제가 정말 최고의 조언을 추천을 해드릴 자신은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결같은 마음이 뭐 대다수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철나무와도 같이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투자를 할 때는 사철나무와도 같이 투자를 하셔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사철나무가 어디 있나요? 갑자기 파워포인트를 살펴보니까 요 사철나무와도 같이 같은 한결같은 마음만 가져와라. 그러면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 요거는 정말 뭐 99.9%입니다. 한결같은 마음만 갖고 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가지셔야 되겠죠. 요 한결같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참 신라젠 주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렵고요. 제가 자두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주식도 나무를 심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무를 심는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두나무를 5주가량 나무를 저저번 주에 심었는데 이 자두나무가 잎이 벌써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쭉해서 이 바람에 꺾이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요. 저저번 주에 땅에다가 심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자두나무가 이렇게 잎이 돋아났더라고요. 너무나도 이뻤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나무를 심는 거와도 똑같아요. 정말 시장에서 A3, B1처럼 지하철에 텅텅 비어 있을 때 그러한 시기에 나무를 심는 거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무의 잎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립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처럼 투자를 하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라젠, 저는 단연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링컨의 사진을 보기에 앞서서 링컨 1816년 때부터 그의 가족은 집을 잃고 길거리를 쫓겨났다.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었네요. 저는 신라젠 1816년 링컨의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를 쫓겨났다고 합니다. 투자라는 건 수익이라는 것 고통의 대가죠. 2019년 4월 22일 신라젠이 플러스 2.85%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의 고통,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를 쫓겨나면서 하나의 고통이 시작된 이후에 다시 양봉이라는 플러스 2.85%의 상승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링컨이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신라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16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고통, 링컨의 고통처럼 계속 고통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통 뒤에 그 열매가 바로 그 대가가 수익이다 라는 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레 고통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양봉의 모습이 나왔고요. 앞으로 신라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빈 마음으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프레델리크 그로의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을 꼭 읽어보시라. 한강을 걸으시라. 걸으면서 내 마음이 텅텅 비고 빈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대응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신라젠 주주분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큽니까? 정말 큽니다. 고점에서 너무 하락한 상황에서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러한 상황이고요. 하루하루 정말 고통의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힘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저는 단연코 신라젠 주주분들이 최고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참 힘든 것은 맞지만 보다도 최고의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걷기에 대한 부분 많이 걸으시라. 시동을 꺼놓고 자동차 시동을 꺼놓고 걷기를 하면서 과연 나는 투자를 왜 했는지 투자에 대한 이후에 대한 부분 그 이유가 유효한지 철저하게 분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